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이상문 TV를 보시기 전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재미있는 방송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분하고 학생분이 소장했던 물건을 한번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인천에 있는 김효정입니다. 이번에 뭐 이런 고미술 매매업을 하신다고? 매매업이 아니고 매매업이 아니? 카페를 하신다고? 카페를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처음 골동품 접했을 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을 위해서 와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미술품이 상당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그렇죠. 카페죠. 예. 그러니까 그 카페에 와서 차도 마시고 예. 뭐 식사도 할 수 있나요? 식사는 아니고요. 그냥 차만 마시는데. 예. 그냥 카페에 오셔서 고미술 감상도 하시고, 그렇죠. 또 고미술에 공부도 하시고, 예. 이러면서 차도 마시고 그런 장소구만요. 예. 그 상호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고미술 갤러리 카페로 해가지고 한국차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미술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고미술 갤러리 카페. 예. 그 상세한 그 위치를 좀 한번 알려주시죠. 루원시티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 가정동이라는 데가 예. 거기서 허인천 IC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에이스 주차장 2층 203호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저 고미술이 접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4, 5년 됐는데요. 네, 4, 5년. 4, 5년 됐는데 한 3년은 가차를 많이 샀어요. 가잘 많이 사고. 예, 근데 교수님한테 배우고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서부터는 조금 아니까는 이제는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오늘 총 몇 점? 5점을 한번 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건 뭐 화로인 줄은 아시죠? 예. 어디서 사용됐던 화로일까요? 이거 제가 알기론 궁중화로라 그래서 궁중화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 다른 화로하고 좀 모양이 틀려가지고 이 띠가 그리고 도안도 보니까는 촘촘하게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어 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작은 화로는 집안에서 사용했던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교로라 그러지. 교로, 가마교자 교로. 그러니까 가마 안에서 사용됐던 화로라 해서 우리가 보통 교로라 그래요. 교로.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이렇게 작은 화로를 안 썼죠. 예. 집안에서는 작은 화로를 안 쓰고 되게 이제 크죠. 큰 화로를 쓰고 집이 클수록에 이 화로가 크죠. 그러니까 이 궁중 같은 데서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일반 사가의 그 방보다는 좀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로가 이렇게 작은 화로를 안 쓰고 좀 더 큰 걸 썼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교로라 그래요. 교로. 가마화로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가마화로라는 게 주로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제 가마 타고 이제 뭐 궁에 들어간다거나 뭐 원행을 한다거나 어디 뭐 이렇게 멀리 간다거나 이럴 때 가마 안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놓고 사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신부가 시집 갈 때도 역시 이 교로를 썼어요. 옛날에는 이제 시집을 가려면 이웃 동네 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리 가잖아요. 좀 멀리. 예를 들어서 한 10여리를 이렇게 가면은 사실 가는 동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가마로 다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가마 안이 상당히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마 안에도 이런 화로를 꼭 이제 사용했던 거죠. 근데 이 문양에 대해서 교수님 알고 싶어요. 그 문양이요. 이 문양은 도롱뇽 아시나? 예.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도롱뇽을 편병이라든가 이런 데다 주로 많이 썼어요. 이제 이런 화로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코끼리라든가 뭐 이 그 도롱뇽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요거는 도롱뇽 그 모양으로다가 서면 만들었어요. 이 도롱뇽은 일종의 도롱뇽도 요건 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데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벽사용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리고 문양이 보면은 이제 밑에는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음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는 이화꽃, 오야꽃 같은 거라든가 백꽃 뭐 이런 그 그림이 이렇게 음각으로 돼 있네요. 시대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조선 말 정도? 쪼이 방식 이렇게 제가 살펴본 거니까. 조선 말은 조선 말이겠죠. 조선 말. 지금 사용한 흔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200년 정도는 아마 사용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럼 살 때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500만 원 뒤. 500만 원. 예.
언제? 한 2년 전에요. 2년 전에 500만 원. 가격은 뭐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데 이렇게 마모 상태를 볼 때 연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아, 예. 그리고 만들기 언제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500만 원 가치도 되고 그 정도는 아마 조여지만 시중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자, 이건 형체가 무슨 형체일까요? 밥그릇 아닐까요? 밥그릇. 예. 네, 밥그릇은 뭐 밥그릇이죠. 이 정도의 밥그릇을 사용할 정도 되면은 좀 양반가에서 좀 그렇죠. 지체 높으신 그런 예. 분들이 아마 사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밥그릇이 상당히 좀 크죠. 요즘 밥그릇보다 좀 크죠, 아무래도요. 네, 옛날 밥그릇이 이거보다 물론 뭐 더 큰 것도 있어요. 더 큰 것도 있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사용할 정도의 밥그릇이면은 좀 사대부 집안에 그 뭐 지체 높으신 분 그런 분이 썼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목숨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수문이 들어가 있죠. 예. 이 불수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처님 그 손 같아가지고 예. 불수문이라고 내가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부처님 손가락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불수문이라 그러죠. 예. 그 색깔은 우리가 감귤, 거의 감귤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제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는 과일이 아니고 이 남방 지방에 있는 거죠. 남방 지방에 있는 건데 아마 그 옛날에도 이걸 아마 수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때 그림이라든가 이런 도자기에 들어가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제 화조도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이 불수 문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그때도 아마 이런 게 아마 우리나라로 수입도 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먹는 열매나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런 문양을 많이 이게 그려놓은 걸로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그 복주머니죠, 복주머니. 그렇죠. 예, 복주머니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복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교수님한테 배우기를 유약 상태를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가짜 같고. 예. 근데 문양이 불수문이 들어와서 이뻐서 사긴 했는데 사면서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반신반의 했고. 예. 그래서 혹시 내가 또 모르는 거를 또 교수님 가르쳐 주시니까 예.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구입하시는 언제쯤 구입하셨어요? 구입한 지는 한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예.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준 것 아, 같아요. 10만 원 줬으면야 뭐 당연히 가짜인지 알고 사셨겠죠. 예. 이 가짜라는 게 어디에서 표가 나요? 유약 상태하고 유약이 조선시대 유약이 이런 유약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공기 터짐이나 이런 거 관효사기라면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부하는 용으로 샀기 때문에 비싸게 안 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아, 그래요? 예. 뭐 이건 뭐 본인이 가품인지 알고 사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이 밥그릇이라면은 우선 만드는 기법이 이런 기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죠? 요 안쪽에 예. 요 선이 이렇게 생기질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안으로 어떻게 쭉 들어가가지고 예. 여기도 상당히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상당히 깊잖아요. 겉은 깊은데 요 안쪽이 약간 이렇게 선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아르러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도 그 기억을 아마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 예.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밥그릇이라든가 접시라든가 뭐 이런 게 만드는 기법이 우리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외국하고는 다르죠. 우리만의 독특한 만드는 기법이 있잖아요. 예. 네. 기억 안 나세요, 아직도?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국그릇, 밥그릇을 따로 만드는 시기는 18세기 말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태토 자체가 도자기의 색깔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좋은 색으로 백색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도가 좀 약한 흙을 썼어요. 주로 이제 양구백토라든가 뭐 충주백토라든가 이런 걸 주로 이제 썼는데 그 양구백토의 특징이 색깔 자체는 백색으로서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드러운 색이지만은 화도에 좀 약해요. 그래서 1200도, 130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태토 자체가 녹아가지고
밑으로 주저앉기 때문에 화도에 약하기 때문에 이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밑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 이 밑에 부분은 두껍고 위로 올라오면서 얇아집니다. 이렇게 얇아지죠.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서 그릇을 만든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라든가 그 시대의 도자기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도 이런 기법을 안 썼어요.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도를 1300도 이상 올려도 이 그릇이 모양이 형체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두껍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랫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만들 때 보면 다리발 이렇게 세우죠. 다리발. 예. 다리발 제일 밑을 보게 되면은 나가면서 얇아져요.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죠. 그게 이제 무게 중량을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릇을 만들 때도 역시 그런 기법으로다가 이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릇을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의 두께나 위 부분의 두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은 조선시대 때 18세기, 19세기에는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대부분 구분이 가는 거죠. 물론 뭐 색깔도 19세기 때 뭐 이런 색깔이 1100세기 많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그림이 화원이 나와서 그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수준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요. 이건 좀 수준이 상당히 얕은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건 먼저 가품인지 알고 사셨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이건 뭐 용항아리죠. 용충. 보통 우리가 용충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용준호인데 수랑아리 준자를 써서 용준호인데 부르는 음이 약간 된 발음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용충항아리라 그러죠. 용충항아리. 예. 이거 시대가 얼마나 됐을까요? 150에서 180년 사이 아닌가. 아, 150년에서 180년 사이. 뭐 정확하게 아시네. 예. 그건 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한 얘기니까 그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용충의 형체가 거의 다 보면 다 이런 형체죠. 밑에 굽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굽의 형체를 가지고 있죠. 18세기 때 용충의 형체는 어떨까요? 이 굽이 꺾이질 않고 그렇죠. 바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예, 바닥에 바로 돼 있죠. 바로 바닥으로 돼 있죠. 그렇죠. 입구 모양은 뭐 이건 이제 18세기 하면 이게 얕죠. 근데 요건 이제 얕긴 얕지만은 이 전체 크기의 비율을 따진다면은 사실 뭐 요 정도가 딱 맞는 비율이죠. 근데 이제 큰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 부분이 이렇게 얕죠. 보통 뭐 4, 50cm 정도 돼도 이게 이렇게 높지 않죠. 그게 이제 18세기의 특징이죠. 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청아백자의 전성기 때 그때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이건. 자, 이거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300요. 300. 예.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산지는 이제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아, 그럼 뭐 1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 예. 가격은 참 잘 사셨어요. 예, 뭐 이 정도 되면서 300만 원이면은 약간 저렴하게 산 듯 싶네요. 아, 예. 잘 사셨어요. 이 용은 뭐 벽사용이기 때문에 정초에는 집안에 이제 호랑이 그림하고 이 용 그림 같은 걸 두게 되면은 1년 동안 집안에 우환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 용 항아리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미술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용 항아리가 뭐 한 두세 점씩 보통 다들 있죠. 네. 잘생겼고 이건 잘 사신 거예요. 예. 자, 요거는 시대가 언제 때 걸로 알고 사셨어요? 아, 제가 교수님한테 배우기를 이 분청은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 초기에 한 15세기 정도로. 예. 뭐 거의 뭐 다 아시고 계시네. 예. 분청자기는 조선시대 초 15세기.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퇴보되고 이제 고려 청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실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해서 태토 자체는 고려 청자의 태토를 사용하면서 이제 분을 가지고 백토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분청자기죠. 예. 그래서 분청자기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때가 이제 14세기까지 상감청자가 나왔고 15세기부터는 이제 분청자기 시대로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백자가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백자에서 이제 관효사기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그 관효사기는 주로 이제 경기도 광주 일대로 해서 그쪽으로 한강가에 주로 이제 관효사기가 있었죠. 그래서 백자는 관효가 있었지만 분청은 관효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이런 항아리는 이제 시대는
형체로 봐서 이건 몇 세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보통 이게 구연부가 예. 이렇게 꺾어져야 완전한 그 15세기로 예. 보는데 이게 예. 좀 조금 15세기 한 말이나 16세기 초 정도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15세기 때는 상감청자 위주로 분청자기에서 상감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오면서 이제 귀알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붓으로다가 이렇게 벡터를 예. 이렇게 바르고 또는 이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찍은 자리를 벡터로 메꾸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16세기에 주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항아리면은 보통 뭐 16세기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주둥이가 서 있는 주둥이는 대개 다 이제 16세기고 또 여기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말리는 거는 대개 다 15세기고 이제 그렇죠. 네, 요건 저 얼핏 보면은 좀 가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가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가짜는 아니에요. 예, 가짜는 아니고 지금 요 부분에 보면은 약간 그 산기가 있으면서 예. 흙물이 약간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건 인공으로 집어넣은 흙물은 절대 아니고 이 대토에 전혀 그 출토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산화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가짜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 가짜는 아니고 진품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청자기 계통은 사실 이게 진품과 가품을 가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네. 자, 요거는 얼마 주고 사셨다 그랬죠? 제가 200 주고 샀어요. 200 주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200 주고 사셨다는데, 네, 이건 가격이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예. 분청자기의 색깔은 분의 색깔입니다. 분의 색깔이 더 좀 흰색이 좀 많이 나든가, 분이 좀 많이 두껍게 발리든가 이러면은 사실 참 좋은데, 이건 분이 좀 너무 얇게 발렸어요. 약간 좀 비싼 듯하네요. 예. 요 정도 되면은 한 150만 원 정도, 100만 원부터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주고 사셔야지만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예. 분청이 청아백자보다도 숫자가 적죠. 청아백자보다 숫자가 많죠. 아 이게 많은 거예요? 많죠. 나는 이게 좀 분청이 좀 귀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가격을 높게 주고 산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용됐던 게 아니고 이건 출토거든요. 출토기 때문에 500년이 됐으면서도 아직 수량은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청아백자 계통은 연대는 짧아요. 연대는 짧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아백자도 좋은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그 말엽에 와서 조선시대 아주 말엽에 와서 이제 흔하게 있는 그런 청아백자는 뭐 좀 많이 있겠지만은 청아백자로서 좀 좋다 하면은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자, 이 상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한 300만 원 줬어요. 300만 원 주셨어요. 예. 이 상이 참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우선 판 자체가 통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면을 여기는 이제 붙이는 그런 기법을 주로 쓰는데 예. 이건 이제 통판을 깎았어요. 통판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은 참 잘 만드는 상이에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이런 소반을 갖다 이제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개발 모양 생겼다고 예. 해서 이제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또 버선 코 마냥 이렇게 삐져가지고 예. 아주 참 이쁘게 만들었어요. 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300만 원이면 사실은 참 비싸게 산 거거든요. 보통 요 정도 되는 상이면은 보통 뭐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줘야 되는데 300만 원을 주셨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쪽에 보면 아, 밑에? 예, 여기 아, 여기 글씨가 있네요. 예. 민족 중흥이라고 돼 있네. 예. 민족 중흥. 예, 그리고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호가 중수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 제가 이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예. 유경수 여사께서 한창문 도예관님한테 도예를 배울 때 이걸 가져가가지고 사용하다가 한창문 도예관님이 이걸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유경수 여사께서 한창문 도예관님한테 줬대요. 줘가지고 그분 돌아가시고 후손이 어떻게 하다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은행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저한테 가져오게 된 거죠. 예, 이 글씨를 보면은 민족 중흥이라고 쓴 글씨가 박정희 대통령 글씨가 틀림없어요. 예. 만약에 이 글씨를 종이에다 썼다면은
최소한도 가격이- 지금 가격이 뭐 거의 한 1,500, 2,000만 원? 예. 그 정도 아마 가죠. 예. 근데 이제 소반 밑에다 썼기 때문에 좀 종이에다 쓴 것만은 좀 못하죠. 그러겠죠. 좀 못하지만은 또 오히려 저 또 한편 생각하면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예. 종이에 쓴 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 게 이 상의 의미. 그러니까 이건 뭐 영부인께서 직접 사용도 하시고 그러던 소반이 돼서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은 이건 뭐 사실 몇 천만 원까지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소반이네요. 네. 자, 이 소반은 뭐 제가 지금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얽힌 사연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뭐 몇 천만 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아마 앞으로 더 좋은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그런 상이네요. 이 상은 잘 보관하셔야 되겠네. 예. 자, 이것으로서 이제 방송은 마치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상문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